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뱅크 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14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과 함께 몇 차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이번 주는 쌀쌀한 한 주가 전망되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한인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인사회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역대 회장단과 뉴욕 한인 직능단체 및 교계, 문화계 인사 등 한인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지난 10일 뉴욕 한인회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한인 동포사회와 보다 가까운 뉴욕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51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이제 51이 되면서 이제 100을 바라보는, 100년을 바라보는 뉴욕 한인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발전하는 그런 그 발전의 시기보다는 무엇인가 이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우리 동포사회도 이 미주류 사회에 이제는 50년 이상의 한인회를 갖고 있는 이상은 더 많은 봉사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포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921년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 중이던 독립운동가 조병호 선생이 뉴욕 일대의 거류민과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인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1960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51년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이제는 뉴욕 한인회가 이 한민족이 글로벌한 한국인이 도약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노출을 위해서 정말 큰 봉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가 임대권으로 큰 짐을 안게 된 한창현 회장은 이번 임대권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건물 임대권이 해결될 경우 매달 8,000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 회장은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한인들의 결속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과 계층 간,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뉴욕 양키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아쉽게 3연패를 한 가운데 추신수 선수는 12일 경기에서 2루타와 도루를 추가하는 등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양키 스테디움 경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도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추신수 선수는 일요일인 12일 경기에서 3경기 만에 2루타 안타를 뽑아내고 2개의 도루도 추가해 응원 나온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보답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12일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2루타를 때리며 진루한 뒤 3루 도루를 성공시켜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6회 초에도 볼 4개를 연속으로 고른 뒤 도루에 성공했으나 후속타의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도루가 없던 추신수 선수는 이날 한꺼번에 2개의 도루를 추가하며 모처럼 준족을 뽐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1대6으로 뒤지던 7회 초 투아웃 기회에서 타석에 나섰으나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로 물러나 대량 타점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이제 팀도 그렇고 선수들 개인적인 성적도 그렇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내려가는 걸 얼만큼 또 짧게 이렇게 잘 끊느냐,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선수들끼리 미팅을 하고 해서 빨리 지금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 전 양키스 구장에는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전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중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He's from Korea.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He's got off to a bad start this year, but he's doing better.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은 12일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 팀에게 18개 안타를 허용하며 1대9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항구의 추진 선수가 뛰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멋진 경기를 보여줬지만 뉴욕 양키즈에게 뼈아픈 3연패를 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12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는 미 암협회 주최로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걷기 대회인 조지 워싱턴 브리지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실천연합 뉴욕 총괄본부 관계자 등 각계 한인들을 비롯해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약 1,500여 명이 참가해 상황을 이뤘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미 암협회의 주최로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걷기 대회인 GW 브리지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사이클과 뛰기, 걷기 등 세 종류로 나뉘어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새벽 7시라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1,500명이 참가해 상황을 이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저희가 암과 함께 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4회째를 맞는 이번 GW 브리지 챌린지 행사에는 환경실천연합 뉴욕 총괄본부 관계자 등 각계 한인들을 비롯해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약 1,500명이 참가해 커다란 상황을 이뤘습니다. American Cancer Society하고 run 할까요? 잘하고 we want to remember all of our loved ones and parents, our 부모님들 who have fought so courageously and we want to do this in their honor. We love you. 가족분들 서포트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라기보다는 다 같이 이제 뜻깊게 그냥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날 미 암협회의 암 환자 돕기 GW 브리지 챌린지 행사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11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됐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전 세계가 사이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1일 전산망의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은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체포 소식에 버금가는 충격을 던졌습니다. 기업과 각국 정부 당국자들은 해킹 소식이 최근 잇따라 전해졌지만 해커들의 역량이 각국 정부의 경제 관련 기밀이 모이는 국제기구의 보안망까지 뚫을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 등의 지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12월 맥도널드, 올 4월 소니, 지난달 거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혼다 캐나다 등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현재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밀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발행된 뉴욕 이런 주요 한국어 신문들에 실린 그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가겠습니다. 중앙일보 톱 기사는 그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법안이 뉴욕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술을 사다가 앞으로 술을 사거나 또는
사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욕주 상원을 어제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적발 시에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2배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두 번째 적발되면 1년간 또는 21세가 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 현재는 6개월로 돼 있죠. 이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은 주지사 서명 후에 9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 한인을 타겟으로 하는 이민 사기가 판친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불법 이민 브로커를 통해서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그 위법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이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이민 브로커들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모집하거나 이민국에 또는 아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영주권 그리고 비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와 같은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는 중국계 브로커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계 브로커는 보통 한 건에 15,000달러 내지 2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절실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기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중에서도 이 버겐 카운티가 아니고 이 중남부 쪽의 아시안들이 요즘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웨스트 윈저 머서 카운티에 있는 웨스트 윈저와 미들섹스 카운티에 있는 플레인스보로 그리고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몽고메리 이 영어 발음은 좀 힘듭니다. 멍가머리 같은 그런 세 지역에 아시안들의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 스타레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결국 센서스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웨스트 윈저 아시아 인구는 10년 동안에 105%가 늘어났고 플레인스보로는 72%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특히 그 중부에 있는 에디슨 쪽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탑기사는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비 보조를 신청했다가 거부한 그 17세 한국 여성이 그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입니다. 아메리칸 시민연대와 뉴저지 롯거스 법대 법률 클리닉 이 두 단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뉴저지에서만 10년 이상 거주한 17세 여학생이 올가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신청했던 주정부 학비 보조를 거부당해서 부모의 체류 신분을 문제 삼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드림 법안과 관계된 그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이기게 되는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그 최근에 발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인선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상임위원이 낙하산이냐 이런 제목인데요. 15기 자문위원 명단이 발표되면서 또다시 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선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 위원들은 한국평통사무처에 서한을 발송해서 이번 평통상임위원 인선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욕 총영사관을 통한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본국 정부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줄을 대서 낙하산 인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14살 미만 어린이와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금연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뉴욕주 의회가 벌금 100달러를 놓고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어제 주의에 상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욕주 업스테이트 락클랜드 카운티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롱아일랜드 네소 카운티에서도 그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는 거죠.
어제 그 뉴욕 의사당에서 마련된 제2회 한인 문화유산의 날 행사가 조용하게 치러졌군요. 뉴욕 한인의 주최였는데요. 상하 의원들을 비롯해서 주위의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뉴욕 AT센터 그리고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등이 이날 행사를 후원해서 특히 이날 행사를 그레이스 맹 주 하원 의원이 주최했다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6월 14일 화요일 아침 지역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불광 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 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미동구 불교사원연합회에서 6월 15일까지 제3회 미동구 학생 한국불교 문화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의 뿌리를 체험함으로써 불자로서의 기본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파워를 지닌 가수 이문세의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공연이 6월 23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MKTV 특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옥 같은 레퍼토리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323-692-0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워크폼맘의 기금모금 음악회와 걷기대회가 한인 커뮤니티의 폭넓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진행돼 조성된 기금으로 무보험 저소득층 한인 여성들이 무료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까지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 여성들이 이번 무료 검진 기회를 통해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진은 35세 이상의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중 2010년도에 유방암 검진을 하지 않은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이의 자존감입니다. 이 책은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 교육 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결핍과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올바른 자존감 형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행동 혹은 자존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12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 살펴보고 이 행동들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되짚어보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하 변호사님께서 민사소송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민사소송 하실 때 원고는 크게 두 가지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선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명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liability라고 합니다. liability가 증명된 다음에는 손해배상금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damage라고 합니다. 이 damage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우선 계약 위반 시 모든 류의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데미지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리코데이리 데미지 하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알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그 배상금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 액수에 제한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